안녕하세요. 뉴스마켓의 최리나입니다. 오늘 정말 이벤트 데이죠. 일단 중국의 물가 지표가 이미 나온 날이고요. 한은의 금통위 금리 결정이 있었는데 결정이 됐죠. 인하한 거 아시겠지만 그렇고요. 마지막 변수는 옵션 만기, 요게 이제 남아있는데 요 세 변수 속에 우리 증시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흐름입니다만 그래도 욕심을 좀 부려봤었는데 욕심만큼은 안 간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네요. 자, 금리는 인하가 됐습니다. 혹시 지금 TV 켜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부터 약 한 1시간 15분 전 10시 15분에 결정이 났죠. 한은 쪽에서 기준금리를 7개월째 동결이 아닌 7개월 만에 인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하폭은 50bp는 좀 무리가 있겠고 25bp 0.25%포인트 내려서 이제는 연 기준금리가 2.5%로 결정이 됐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호주에서 금리 내릴 때부터 감이 왔다, 촉이 왔다 그런 분들도 있던데 결국 정부에서는 추경까지 편성하면서 굉장히 경기를 살리기에 정말 나섰었는데 한은에서 너무 뒷짐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일단 그 논란은 좀 잠재운 듯 하지만 그래도 이미 늦었다, 뒷북 기준금리 인하다라는 평가도 잇따르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기준금리는 인하가 되었고요. 중국의 물가 지표도 나왔는데요. 잠시 후에 이 부분은요. 중국장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 S&P 500과 다우가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 독일도 또 신고가를 썼다고 하거든요. 글로벌 증시 분위기가 또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역시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뉴욕 증시를 먼저 보면요. 다우가 0.3%, 나스닥이 0.5%, S&P 500도 0.4%. 강보권 정도였지만 이미 사상 최고가를 달리고 있던지라 다우가 조금만 올라도 그리고 S&P 500이 조금만 올라도 모두 사상 최고치 경신이 됩니다. 사실상 0.001씩만 올라줘도 뉴스 헤드라인은 계속 사상 최고치 경신이라고 나오겠죠. 무엇보다도 이번에는요. 유럽 쪽에서 나온 지표가 좋았습니다. 앞서 중국의 무역 수지가 한 달 만에 흑자로 돌아섰다라는 것도 모멘텀이었었는데 유럽의 어떤 지표가 좋았는가? 바로 문제의 독일인데 말이죠. 독일의 제조업 지표가 부진하면서 시장은 악재였었는데 언젠가부터 독일의 지표가 또 잘 나오기 시작했죠. 간밤에는요. 독일의 산업 생산이요. 2달 연속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예상은 전달 대비해서 조금 줄지 않을까 싶었었는데 2달 연속 증가세를 띠면서 결국 유럽 증시 그 다음에 일어나는 뉴욕 증시까지도 모멘텀이 된 것이죠. 이제 시간 순서대로 보면은 그 전에 이제 뉴욕과 유럽은 반영하지 못했던 중국의 무역 수지도 역시 도움이 되었고요. 자, 유럽은 그럼 얼마나 올랐을까요? 유럽 증시의 경우 독일 닥스 지수가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8,249.71. 영국과 프랑스도 그 뒤를, 특별히 프랑스도 많이 처져 있는 차트인데요. 빠르게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자, 이번엔 중국 증시를 좀 보시겠는데요. 그에 앞서서 물가 지표 나온 것을 좀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중국의 물가가요. 이번 달에 사실상 예상보다 조금 더 나왔더라고요. 한 2.4% 정도 1년 전보다 올랐는데 물가가 오르는 건 별로 좋지 않죠. 정부가 돈을 풀려고 하는데 물가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하면 돈을 푸는 입장에서 참 부담스러운데요. 예상치는 한 2.3% 정도만 올랐으면 했었었는데 예상치보다 0.1%포인트 조금 더 높게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달에는 2%대 초반이었는데 지난달보다도 물가가 점점 더 올라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중국 당국에서는요. 물가 관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물가 그 관리 라인이 많이 올라봤자 물가가 우리가 뛴다라고 하잖아요. 물가가 뛰어봤자 한 3.5%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아직 전달보다 그리고 예상보다 중국 물가가 이번 달에 조금 높게 나왔다곤 하지만 역시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그 라인보다는 아직은 아래쪽이어서 중국의 물가 불안을 본격적으로 거론할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장의 분위기를 잠깐 볼까요? 네, 중국의 상해종합지수의 모습인데요. 0.24% 정도 하락하고 있네요. 2240선 정도. 일단 물가 지표가 조금은 흔들렸었고 앞서서 계속 HSBC 집계가 22개월날 최저치. 그래도 중국장이 기술적 반등 나와서 가고 그랬었는데 전일 또 무역 수지 때문에도 갔었고 해서 오늘은 약간은 쉬어가는 국면인 듯한고요. 크게는 흔들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일본장의 모습을 제 차트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최근에 일본 니케이가 계속해서 잘 가고 있어서 약 한 5년 내 최고치 정도가 될 텐데요. 오늘도 14,400선까지는 못 가지만 390선 라인까지 걸쳐 있고요. 어제 장중에는 14,400선까지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의 엔달러 환율과 원엔 환율을 잠시 환율 측면 얘기하면서 보기로 하죠. 자, 궁금한 부분 바로 우리 코스피인데 코스피는 보십시오. 간밤에 뉴욕이 그리고 독일이 다 사상 최고치를 그대로 경신하는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오늘 변수가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있었죠? 중국의 물가는 약간 높았지만 예상치 부합했다고 하고 그건 중립적인 변수니까요. 문제는
깜짝 금리 인하가 있었죠. 예, 아까 제가 이 얘기로 사실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우리가 뻔히 선물을 받을 걸 알고 선물 내용까지 알면은 이게 선물을 줘도 사람이 감흥이 없습니다. 시장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시장이 사실 유기체이기도 하고 정말 사람 움직이는 시장이라고 비유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시장을 사람으로 위한다면 깜짝 선물을 줘야 놀랄 거 아닙니까? 사실상 금리 동결이 컨센서스였는 지난달에는요 예상 밖으로 금리 동결하면서 시장이 큰 악재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동결을 이미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었는데 어라? 금리가 인하됐네 라고 하면서 시장이 가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가죠? 어머 1%도 안 올라요. 17포인트 정도. 물론 적게 오르는 건 아닌데요. 1900 아직도 70선입니다. 무슨 뭐 2000을 금방 갈 그런 분위기가 아직은 연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분봉이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요 시점이 바로 이 다이렉트로 수직으로 급등한 이 구간이 바로 금리 인하 소식이 전해졌던 10시 반, 10시 사이 구간이 되겠고요. 그 전에는 뭐 사실상 시장은 오늘 여기서부터 열렸다. 그냥 마음 편하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통 이전과 이후가 확연하게 다르죠. 금리 인하 효과를 그대로 반영하면서 16포인트 정도 당기고 있긴 한데 1980은 아직 아니죠? 예, 수급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이 돌아왔네요. 외국인이 언제 계속 안 샀습니까? 유럽이 기준금리 내려도 안 사고, 호주가 기준금리 내려도 안 사고, 중국에서 뭐 지표가 어쩌네, 뭐 미국 연준이 양쪽은 계속 안 샀었죠? 오늘 삽니다, 오늘. 왜? 우리나라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뭐 늦게든 뭐든 간에 했기 때문입니다. 무려 7개월 만에요. 그리고 기관도 같이 사면서 둘이 약속이나 한 듯 700억대 비스무리하게 순매수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수급은 여기서 보고 끝내면 안 되죠. 오늘은 무슨 날? 옵션 만기. 선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지금 5천억 넘게 이렇게 선물을 순매수해주는 그런 모습인데 5천 계약 넘게요. 5,292계약. 지금 이제 이 외국인들 선물 매수가 계속 동반이 되면서 시장이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잠깐 코스피 차트를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 수급 다시 한번 조금 봤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이제 코스피의 차트가 되겠습니다. 일봉 차트가 조금 늦게 나오나요? 예, 뭐 나중에 보죠 뭐. 예, 자, 코스피의 상승 탄력이 사실은 제 마음처럼 나오지 않아서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외국인들의 수급을 먼저 좀 보여드립니다. 자, 4월 마지막 거래일에 선물과 같이 샀었어요. 그때는 선물을 7천 계약 이상도 샀기 때문에 오늘 이 정도 가지고 우리가 뭐 흥분할 필요는 아직은 없어 보이긴 합니다만 일단 다시금 조금 긍정적인 패턴 4월 마지막 거래일과 같은 상황이 도래하긴 했었습니다. 재미있는 부분은요. 4월 25일 날 외국인들이 샀을 때 그리고 4월 30일 날 외국인들이 샀을 때보다는 지금 훨씬 더 많은 규모이긴 한데요. 오늘 종가상 어떤 흐름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어떤 아쉬움인가 하면요. 바로 하필이면 왜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그냥 동결도 아니고 깜짝 인하를 한 날 이날이 옵션 만기일이냐 이거죠. 예, 어떤 분들은 옵션 만기일 관련해서 이미 외국인들은 포지션을 딱 맞춰놨기 때문에 만기 마지막에 가서 우리가 공부 잘하는 학생은 마지막 날 이렇게 막 벼락치기 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비유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외국인은 이미 포지션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오늘 만기를 이 정도에 맞추겠다. 근데 오늘 뭐 마지막 날에 갑자기 막 허둥지둥 포지션을 바꿀 확률이 떨어진다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상승 탄력이 제 예상만큼 그리고 제 욕심만큼 나오지 않는 것 금리 인하가 약간 뒤늦은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뉴스적인 해석 말고도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상승폭이 막히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외국인들이 그렇게 위쪽으로 베팅을 안 해놨기 때문에 오늘 금리 인하 깜짝 선물이 있었음에도 시장은 많이 오르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이죠. 자, 이번엔 코스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이요. 오늘 시작하면서 이거보다 훨씬 높았어요. 그리고 지금 파란불이죠. 왜냐? 시장은 깜짝 금리 인하에 코스피가 얼마나 오를까, 2천 갈까 이것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코스닥이 조금은 소외되는 모습이 당연하죠. 2포인트 정도 아래쪽에 있고 0.4%, 5% 정도 빠지니까 많이 안 빠지죠. 코스닥이 여기서 급락한 구간, 예, 바로 모르겠습니다. 이제 금통위 시간이 점점점 다가오니까 코스닥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것이죠. 근데 시가는 아주 괜찮았습니다. 578선 그리고 장중한 때 579선 언저리까지 갔었었는데 그것이 시가였고요. 그 이후로는 계속 밀리면서 오늘 580선 터치는 아직 못 해봤습니다. 미지의 영역인데 오늘 좀 힘들 것 같아요. 형님이 워낙 주목받는 날이니까요. 자, 코스닥의 수급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코스닥의 수급인데 이것 봐요. 개인 사고, 기관 외국인. 기관 외국인 왜 팔까요? 안 좋아서, 뭐 많이 사서, 많이 올라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은 이들이 코스닥에 있는 종목을 매수할 그런 정신이 없습니다. 코스피에 가서 막 열심히 종목들을 발굴하고 사고 팔고 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당연한 이런 수급이겠죠. 오늘 코스닥은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580선 숙제는 다음번으로 미뤄지는 분위기고요. 자, 이번에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보여드립니다. 오늘 환율이요.
사실 금리 인하 얘기가 좀 있었었는데 이후 전후로 해서 좀 크게 출렁이는 듯 했었었는데 의외로 지금 모습은 보합권이죠. 한 50전 정도만 빠지면서 1,086원대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잠깐 좀 환율 차트를 보여드릴 텐데요. 잠깐 물론 이런 상승과 하락을 지금 반복하고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폭이 굉장히 좁다라는 인상을 주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은 최근 들어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의 다이렉트로 빠진 느낌이고요. 최근 5월 들어서도 계속해서 빠졌고 1,100원대에서 지키지 못하고 여기까지 내려왔는데요. 오늘 사실 여기에서도 힘든 구간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사실상 지금 원달러가 문제인 것은 원엔이 문제이기 때문인데 원엔이 어제 1,100원대가 깨지면서 거의 4년 8개월 내 처음으로 1,096원대 이렇게 들어왔단 말이죠. 오늘 약간 1,100원대로 다시 반등하려고 하는데 무엇보다 이것 때문에 우리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최근에 원엔이 그리고 원달러가 같은 방향으로 지금 하락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데요. 우리 워낙 강세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원달러가 지금 1,080원대에서 쉽게 움직이기도 어려운 것이 위쪽에서는 수출업체 내고 물량 때문에 달러 매도가 있을 것이고요. 하락 압력을 받겠죠. 밑에서는 당국의 경계감이 있기 때문에 아마 1,080원 정도는 지켜지는 흐름, 1,100원은 또 금방 올라서지 못할 것 같은 그런 흐름입니다. 일단 원달러 환율은 의외로 금리 인하에도 여러 가지 상방과 하방 압력 재료가 상충하는 와중에 보합권으로 움직여주고 있다는 얘기 드렸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죠? 그 전에 그렇게 움직이지 않던 삼성전자 주가가 언제 움직입니까? 옵션 만긴 날 한 1% 딱 올라요. 150만 원 바로 챙겼고 그 전에 계속 밀렸죠. 시장을 못 가게 만들도록 삼성전자가 붙잡았고 오늘도 많이 오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자동차가 그 외에 좀 부진하면서 지금 1, 2, 3, 4, 5, 6, 6개 보여지는 시가총액 1등부터 6위 가운데 유일하게 파란불은 자동차죠. 왜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전 도요타의 실적 탓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도요타의 실적 제가 챙기자 그랬었잖아요. 간밤에 보니까 공개가 됐더라고요. 도요타 실적은요. 영업이익이 지금 약 한 5년 만에 지금 1조 엔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뭐 때문에? 엔저 덕분에. 이 엔저 덕분에 도요타는 향후에도 계속해서 차를 더 많이 팔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되면 현대기아차는 도요타가 저렇게 자신 있고 앞으로도 엔저 때문에 더 많이 팔 수 있다고 라고 하면서 오늘 다 가는데 못 가죠. 현대차 다시 20만 원대 아래쪽이고요. 기아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비스 정도만 파란불인데 나머지 종목 더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외 일부 이제 IT 종목이 좀 가는 날인데요. SK 하이닉스가 2% 넘게 올라와주죠. 그래도 아직 앞에 3자는 아닌 듯하고 한국전력이 이렇게 시장에 가는 날 3% 넘게 밀리면서 전형적인 방어주가 쉬고 민감주가 가는 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 LG화학이 더 가잖아요. 그리고 금융주, 은행주, 신한지주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기준금리 깜짝 인하에 반갑다 기준금리 인하하면서 오늘 가주는 섹터가 있었으니 제 화면을 통해서 그 섹터를 확인해 보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여드렸고요. 오늘 동바이텍 상한가 들어가네요. GS건설 6%, GS건설입니다, 여러분. 왜일죠? 어닝 쇼크. GS건설은 정말 하염없이 급락했었던 GS건설 잠시 후에 차트 보겠고요. 롯데케미컬 얼마 전에 6%, 7% 급등하고 좀 쉬더니 오늘 다시 오릅니다. BS금융지주가 신한지주보다 더 가는군요. 현대미포조선차, 건설, 화학, 은행, 조선, 또다시 건설의 대림산업도 5%, 그리고 STX 엔진, 전형적인 풍산, 이런 경기 민감주 아니겠습니까? 어제 증설 모멘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SKC도 또 가고 있는데요. 자, GS건설 한번 보겠습니다. 자, GS건설은 이렇게 어닝 쇼크 이제 뭐 보이지도 않네요. 엄청나게 급락한 이후에 여기서 바닥을 계속 잡고 사실상 소외됐죠. 아무도 매매하지 않은 그런 차트입니다. 사실상. 근데 오늘 5% 넘게 오르면서 이렇게 금리 인하 한 날 건설주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드디어 이 엄청난 저항선이고 정말 넘사벽이었던 21선을 넘어서 주고 있네요. 네, 이번에는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주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이 딱 한 가지가 나옵니다. 다른 종목 보실 것 없으시고요. 오늘 셀트리온과 서울반도체 희비가 엇갈리죠. 5는 5인데 셀트리온은 마이너스 5%고요. 서울반도체는 거의 5% 가까이 플러스가 나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는 시작하면서 2% 가까이 급반등이 나왔었는데 오늘 엠모증권사에서 좋은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뭐 타이밍이 절절했었을까요? 서울반도체는요 2분기에 LED를 하는 쪽이잖아요. LED 조명에 대한 실적이 본격화될 것이다. 2분기가 LED 조명의 성수기다.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오늘 급반등하고 있는 것이고요. 셀트리온은 왜 급락할까요? 셀트리온 어제도 사실 종가닥 3만 원 이탈을 했더라고요. 오늘은 정말 안 좋은 뉴스입니다. 서정진 회장 기자회견을 하셨던 바로 그분이요. 주가 조작을 통해서 한 50억 정도 챙겼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직 뭐 사실은 아닌데
관련해서 이것이 정말 혐의가 있는지 지금 조사에 들어갔다고 하죠. 셀트리온이 다시 한번 조금 무너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개인들은 오늘 매수하는 종목이라고 하는데 또 한 가지 놓칠 수 없는 부분은요. 파라다이스가 한 2% 남짓 오르고 있는데 파라다이스 실적 나왔다고 합니다. 잠깐 차트를 좀 보죠. 네, 파라다이스가 한 1.7% 정도 오르는데 오늘 실적 발표 관련된 종목도 저희가 좀 묶어놔 봤거든요. 어느 정도 신고가에서 조금 탄력이 떨어져 있는 그런 파라다이스인데 오늘 실적 발표 이후에도 밀리지 않는 모습 다행입니다. 네, 그리고 개별주도 있죠. 뭐 시장에 핫한 개별주 두 개를 대라 하면 첫째, 그렇죠. 남양유업 얘기 나와야 되고 두 번째는 에이블 CNC인데요. 에이블 CNC 먼저 보겠습니다. 에이블 CNC가 전일 어느 쇼크 플러스 어떤 악재가 있었습니까? 부회장이 지분을 매각했다. 예, 그런 소식이 있었었죠. 겨박제가 나왔었는데 어제 거의 급락하고 오늘 추가로 또 급락을 하네요. 8% 정도 급락. 근데 대충 저가가 48,000원대, 고가가 5만원대, 지금 49,000원이니까 낙폭이 시작하면서 굉장히 급락이 나왔다가 낙폭이 좀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에이블 CNC 저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죠. 미시아로 유명한 에이블 CNC인데 전일 급락하면서 엄청난 거래량을 실은 이후에 오늘 이렇게 추가적으로 더 하락하는 모습. 하지만 낙폭은 조금 제한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남양유업 차트를 바로 한번 보죠. 남양유업 오늘 하필이면 금통위 금리 인하로 기자들이 바쁜 날 대국민 사과를 했더라고요. 오늘 엿새 만에 반등. 이때 사태가 터지고 1, 2, 3, 4, 5 쭉 밀렸다가 100만 원도 깼다가 어제 물론 밑꼬리가 좀 달렸지만요. 어제 낙폭을 좀 줄이더니만 오늘 대국민 사과문 발표하고 곧바로 반등을 주고 있는데 상승폭은 크지 않죠? 네, 올해 좀 괜찮아 보이는 건 뭐 메일유업, 동서 쪽이 계속해서 잘 간다라는 말씀들 좀 드려보겠고요. 오늘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한번 빠르게 보도록 합니다. 제가 그냥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참고하시라고 묶어놓았고 혹시 관심주로 갖고 계시면 오늘 실적이 나왔으니까 아주 기본이 실적 아니겠습니까? 모든 주가는 실적에 수렴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하이로코리아가 오늘 실적 나오고 나서 약간 조정을 받는 것이니까 뭐 뉴스에 팔자 뭐 당연한 결과이고요. 뭐 별로 낙폭도 크지 않습니다. 오늘 어제 이제 장 끝나고 나서 실적이 나왔는데 아모레 퍼시픽은 괜찮은데 아모레 주인은 실적이 별로 안 좋았어요. 실적을 그대로 반영해주는 주가입니다. 물론 아주 큰 변동폭은 아니지만요. 그다음에 NHN의 오늘 하락폭이 참 커 보이죠. 모두 다 실적이 오늘 CJ 헬로비전 태광 나왔는데 NHN 차트 한번 켜볼게요. 자, 이것이 이제 NHN의 차트입니다. 21선을 타고 계속해서 가는 차트 맞나요? 빨간 선을 웬만하면 깨지 않는 차트였는데 오늘 깨죠. 오늘 좀 많이 깨고 있습니다. 근데 뭐 때문에 깨진다? 실적 때문에요. 4% 넘게 하락하는데 NHN 외국인이 지금 팔고 있대요. 근데 NHN은 오늘 21선 가고 있는데 21선 깨지고 뉴스에 팔자야. 21선 정도 조정해서 사야지 라고 하면서 21선은 한 29만 원 아래쪽 언더에서 곧바로 너무 이제 순진하시게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이게 외국인들이 많이 만졌던 종목이기 때문에 NHN은 오늘 실적을 빌미로 해서 외국인들이 영영 나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그런 종목은 없겠지만 당분간 나갈 수도 있으니까 NHN 매매하시는 분들은 수급, 외국인들이 오늘 팔고 곧바로 컴백을 할 것인지 차트 보지 마시고 21선 조정받고 예쁜 차트다 하지 마시고요. 외국인들의 수급 여부를 좀 체크하시고 매매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실적 발표된 나머지 종목들 조금 더 있더라고요. 네, 코나이가 상한가네요. 차트 열어보겠습니다. 자, 코나이가요, 이게 스마트 카드 하는 쪽인데, 뭐 중국 쪽, 뭐 유심칩, 그죠? 이쪽의 성장성이 대단하다라고 하면서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실적을 발표한 날 상한가를 치는 종목. 이거 참 강하다라는 얘기죠. 어제도 사실은 급등을 했었습니다. 어제가 아니라 최근 들어 이제 급등을 좀 보였군요. 오늘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시가가 6%대 급등세였고요. 곧바로 이렇게 상한가까지 말아 올리는 모습입니다. 지금 분봉 보시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조금 전부터 더 급등하기 시작했군요. 자, 코나이는 뭐 중국에서만 그리고 연매출 한 1,800억 정도 자신 있다. 해외 쪽의 어떤 모멘텀에 사실은 시장이 더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코나이는 앞으로도 더 갈 거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차트 다시 한번 보시죠. 이것이 바로 조금 부러운, 사실 부러우면 안 되는데 코나아이의 차트입니다. 네, 이번에는요 코스닥에 있는 개별 종목 테마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오늘 사실상 테마를 보는 게 뭐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 싶긴 하지만 오늘 같은 날 뭐 셀트리온으로 혹은 뭐 에이블 CNC로 힘들어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조금 더 개인분들과 제가 친해지고자 테마주 쪽의 흐름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중국 국적주인데요. 전일 급등을 했었죠. 상한가 가는 종목도 있었었는데 차이나 그레이트 그리고 차이나 하오랑 오늘 역시 급등이고요. 중국 식품포장도 오늘 차이나 킹까지 뭐 잘 갑니다. 그런데
차이나 하우라는 어제 상한가 이후에 오늘 추가적인 9% 급등이 더 나오고 있고요. 차이나 그레이트는 오늘 실적 나왔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 참고하시고 실적 이후에 더 추가적인 상승을 하는 것 역시 나쁘지 않아 보여요. 중국 관련주 오늘까지 계속 좋다는 말씀 드렸고요. 오늘 백신주도 뜹니다. 어디 뭐 미국에선가 조사를 했는데 중국의 AI가 돼지를 통해서 또 신종 어떤 그 바이러스로 변경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뭐 관련해서 어떤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우진 BNG도 오늘 상승을 같이 하고 있고요. 제일바이오 특별히 파르는 상한가 들어갔네요. 이글벳하고 같이 주류 독감주가 좀 흔들하고 이대로 끝나나 했었는데 역시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는 백신 테마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투사주도 오늘 조금 움직이는데 사실상 지금 상승폭은 많이 줄어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부가 다음 주 정도에 해서 26조 원가량 벤처 창투사에 투자한다는 지원 소식이 있었기 때문인데 상승폭이 조금은 미미하죠.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이 한 5% 정도, 기본적으로 3에서 1% 정도로 상승폭은 많이 줄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목강업, 새내기 종목인데 계속해서 상장 이후 계속해서 그냥 기본이 상한가였던 종목이 오늘 엿새 만에 드디어 하락으로 전환했습니다만 그래도 6,200원, 공모가는 얼마다? 2,600원입니다. 자, 오늘 이제 시장 팁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현재 코스피 차트를 지금 아까 늦어서 못 보여드렸죠? 다시 한번 보면서 정리를 좀 해볼게요. 네, 이것이 이제 코스피인데요. 제 컴퓨터에는 오늘 이상하게 코스피 차트가 잘 안 뜨는 것 같습니다. 떴네요. 제 컴퓨터를 보면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자, 이것이 코스피의 차트인데 코스피가 기준금리 인하한 날 이 정도 올랐습니다. 아니, 인하한 날은 이런 식의 어떤 양봉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은 인하 이후에 63, 80선 딱 터치를 했다가 바로 이렇게 상승폭이 줄어드는 모습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예상하는 그런 원인은 하필이면 옵션 만기에 걸렸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시장이 가다 보니 외국인들이 아니야, 우리는 포지션이 그거보다 아래쪽에 하면서 시장이 이렇게 많이 오르면 안 돼,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죠. 왜냐하면 외국계 IB, 외국계 쪽에서 전망을 하기를 이번에 금리 동결될 걸이라고 예상했었거든요. 근데 깜짝 인하하는 바람에. 근데 이런 거 좀 알리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깜짝 인하로 좋다가 만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면 옵션 만기하고 이 금통위 날짜를 조금 목요일 말고 좀 다른 날짜로 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쨌거나. 근데 재밌는 거는요, 제가 전문가들한테 물어봤어. 그러면 오늘 금리 인하했고 외국인들도 지금 보니까 좀 돌아오는 것 같고,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코스피는 한 2,000을 이렇게 가는 거냐? 지금까지 안 갔던 GS건설이 가면 말 다 했지 않느냐 물어보니까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두 분한테 얘기했는데 두 분 다 거의 동시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금리는 인하됐지만 코스피는 여전히 박스권이다. 그 얘기는 더 쉽게 뭡니까? 2,000포인트를 가기 어렵다. 잠깐 차트를 좀 보시겠어요? 지금 3월 이후에 외국인들이 4월달 이후에 3조를 팔았다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4월달에 이렇게 박스권에 잠겨 있었었죠. 맞습니까? 그렇죠? 4월 이후에만 3조를 팔았는데 이때 박스권 상단은 거의 2,000, 더 낮게는 한 1970, 80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여전히 박스권 이상을 못 뚫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금리를 인하했지만.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그분들이 동시에 하는 말씀은 코스닥에 있는 개별 종목 계속해서 트레이딩해라. 더 간다. 오늘 코나아이를 보여드렸죠. 코나아이 같은 종목이 이렇게 가는데 조정을 받게, 이런 종목이 더 간다는 거예요. 물론 뭐 덥석 그냥 신고가라고 사지는 마시고 펀더멘털이 물론 돼야 되죠. 어떤 분은 코스닥에 있는 종목 수급 고를 때는 외국인하고 플러스 연기금까지 같이 가는 종목이면 참 좋겠다. 지금 이렇게 가는 종목은요, 중장기로도 참 좋아요. 코스피 2000 기준금리 인하 고맙지만 오늘 윗꼬리를 달면서 상승폭은 여전히 제한적인 안타까운 모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옵션 만기는 별 무리가 없을 거다라고 하는데, 그죠? 기준금리 인하까지 됐으니까 오늘 아마 매물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옵션 만기 이후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진짜입니다. 오늘 샀다 해도 외국인들 옵션 만기를 더 신경 쓰고 있을 거예요. 거기서 돈을 엄청나게 벌고 잃을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진짜 외국인들의 수급은 내일부터다. 명심하시고 코스피 너무 2,000 신경 쓰지 마시고 코스닥의 개별주 계속해서 매매하시면 좋겠습니다. 수급과 펀더멘털은 기본이에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5월 9일 뉴스인마켓입니다. 한국은행이 7개월 만에 깜짝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한국은행은 9일 김중수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연 2.5%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인하 결정은 올해 들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대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물가 상승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은 가운데 경기 회복세는 미약하다는 판단이 작용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게다가 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 회원국 중 23개국이 지난 10월 이후 금리 인하를 단행할 만큼 세계 주요 국가들이 양적 완화 대열에 동참하고 있는 것도 고려됐습니다. 정부가 창업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 26조 원을 지원합니다. 기획재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부처는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선순환 벤처 생태계 조성 방안을 확정해 15일 경제관계 장관회의에 상정키로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창조경제를 뒷받침할 이번 대책은 금융 세제 지원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정부는 우선 융자 5조 2천억 원, 투자 2조 4천억 원을 벤처기업에 지원하고 보증 지원도 18조 원 규모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세제 지원은 개인 벤처 투자자의 소득공제 비율을 현행 투자금의 30%에서 10에서 20%포인트 높이고 소득공제 한도도 현재 소득의 40%에서 10%포인트가량 올리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기업이 성장하면 M&A로 덩치를 키우고 코스닥에 상장해 재투자할 수 있도록 인수합병 과정에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등도 감면해줄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이 셀트리온 회사 측과 일부 소액주주의 자사주 매입을 통한 시세 조정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셀트리온 주식 매매 관련 자료를 금융감독원에 넘겼으며 금감원이 공매도 과정에서의 불공정 거래 행위 가능성 등에 대해 전반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2년에 걸쳐 공매도 세력에 시달려왔다는 셀트리온의 주장에 따라 공매도 과정에서 시세 조정 혐의가 없는지 파악 중입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셀트리온이 자사주 매입을 통해 시세 조정에 나선 가능성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5월 무상증자 하루 전에 자사주 매입 공시를 낸 것을 두고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행위가 아닌지 분석 중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서 회장과 금전 거래가 있는 일부 소액주주가 주식 매입에 동원될 가능성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행복기금 신청자가 대부분 2천만 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30일에 가접수한 채무조정 신청 9만 4천 건 중 총 채무액이 500만 원 미만인 전체의 27.4%였으며 2천만 원 미만 채무자만 73.4%에 달했습니다. 행복기금 신청자는 남성이 전체의 66.6%를 차지했고 연령은 40대가 35%로 가장 많았으며 50대가 30%였습니다. 거주지는 경기와 서울 등 수도권만 40%에 육박했고 부산이 뒤를 이었습니다. 신청자의 연소득은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미만이 47.5%로 전체의 절반에 달했습니다. 국민행복기금은 당초 고소득 고액 채무자가 몰리는 이른바 도덕적 해이 우려가 컸으나 소액 저소득 채무자가 신청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기업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영업직원의 폭언과 밀어내기 내용이 담긴 음성 파일이 공개되면서 논란에 휩싸인 남양유업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남양유업 김웅 대표는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사과와 함께 상생협력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김 대표는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일련의 사태에 대해 회사의 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진심으로 고개 숙여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영업 현장에서의 밀어내기 등 잘못된 관행을 인정한다면서 검찰 수사와 공정위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잘못된 관행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만들어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양유업은 또 500억 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마련해 대리점의 영업 지원 확대와 대리점 자녀 장학금 지원 제도 등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회사와 갈등 관계에 있는 대리점 피해자 협의회에 대한 경찰 고소를 취하하고 화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백화점 계약서에 갑과 을 문구가 사라집니다. 현대백화점은 전 협력사와 모든 거래 계약서에 갑과 을이란 표현을 대신 갑 대신 백화점으로 을 대신 협력사로 바꿔 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갑과 을은 통상 거래 계약서에 계약 당사자를 지칭하지만 실제로 지위가 우월하거나 열등함을 뜻하는 부정적인 의미로 변질돼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현대백화점 측은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직원 매너 교육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임직원이 갑과 을이란 단어를 쓰는 것을 금지하고 매월 온오프라인에서 올바른 비즈니스 예절 강좌를 열 계획입니다. NHN은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 10.5% 증가한 1,91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매출액은 6,735억 원, 당기순이익은 1,569억 원으로 각각 17.6%, 15.6% 증가했습니다. 매출 중에서 검색 광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49%였으며 게임은 23%, 기타는 16%, 디스플레이 광고는 12% 순이었습니다. 특히 검색 광고 매출이 광고주 증가와 모바일 부문의 성장 등에 힘입어 작년 동기 대비 11% 증가했습니다. 기타 매출은 작년 동기 대비 200% 이상 증가했으며 이는 모바일 메신저 라인이 국내외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한 결과라고 NHN 측은 설명했습니다. 5월 9일 뉴스 이마켓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